자, 일단 이번 주 네. 그 증시 한번 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일단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 저렇게 또 쫙 올라왔고, 오늘 확인해야 될 거는 첫 번째가 금 시작하고, 어차피 지금 환율이 이 정도 흐름에서 1284원 이 정도 흐름에서 또 완화가, 그러니까 워낙 강세가 되면서 약간 또 좀 돌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면 거기서 외국인들이 혹시나 현물까지 사준다라고 하게 되면 분위기가 조금 바뀌겠죠. 그 부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오늘은 또 선물 매수입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현물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그동안 한 7일 동안 매도로 이어갔던 부분들을 한 또 지난 금요일 날 장중에 15,000개까지 매수하면서 좀 분위기를 반전시켰고요. 그러면 오늘 또 이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더 변화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와 이제 다 됐어, 이제부터는 V자 반등이야 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이제 저항이 두루룩 들어오는 요 단계들. 그래서 아마 이번에 2,600 한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 여기가 또 다른 저항이 묵직한 자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국내 증시 오르고 또 미국까지도 또 올라서 뭐 이번 주 초에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뭐 2, 3일 올라서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입니다. 2,600 한 70선 네. 근처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그동안까지는 도저히 못 팔어, 이렇게 시장이 밀려서 내계좌도 갑자기 위축이 심하게 됐는데 종목 못 팔어 라고 했던 상황들 쪽에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거는 계속 또 추가로 뭐 한 5% 더 지수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버틸 수 있을 종목인지, 아니면 5% 흔들릴 때 이거는 더 심하게 흔들릴 수 있을지, 요거 체크하는 게 일단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에 대한 결정, 앞으로 또 하반기까지 주식 투자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대응을 하시고요. 또 오늘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오늘이 1분기 실적 관련돼서 거의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는, 즉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의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오늘 장중에까지 안 나온다, 뭔가 조금 찜찜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보유한 기업들이 오늘 장중에도 안 나온다고 하게 되면 보통 저희가 시험 못 보게 되면 성적표 감추고 싶죠. 이런 그런가요? 워낙 그 공부 잘하셨던 대표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시험 보시게 되면 이런 성적표 이렇게 들고 다니셨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항상 집에 일찍 가서 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성적표 들어오면 바로 이제 낚아채려고 우편함에서. 네. 그랬던 상황과 비교해 봤을 때 혹시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3시 10분까지 넘어서 실적 발표 안 했네라고 하게 되면 조금 좀 고려는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죠? 실적을 늦게 발표하는 기업일수록 우리가 좀 주의하자. 네. 안 좋으면 요새 기본적으로 한 14%씩 급락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것도 그러니까 만일에 좀 그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요거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오늘은 또 대거 개별 기업들도 실적을 많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또 개별 기업 단위 변동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의를 하자라는 쪽에서 미리 살짝 언급드리는 저희 8.15 모니터기였습니다. 예. 네. 김민수 대표님의 개인 의견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네. 어떻게 좀 뭐 변수가 될 만한 것들이 뭐 있을까요? 네, 그래서 또 월요일은 항상 이번 주 일정들 뭐 중요한 거 없나라고 보고 체크하는 상황들인데 지금 실적 발표 관련돼서 대덕전자는 요거예요. 실적 발표됐습니다.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머지도 뭐 거의 다 오늘 중으로 발표가 될 겁니다. LNF 네. 저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죠. 그리고 특히 지금까지 보여줬던 2차 전지 양극재들의 실적 흐름들 그대로 보여주게 되면 근데 이제 주가 위치 잠깐 볼까요? 이게 네. LNF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어느 정도 밀린다 그러면 바로바로 올라갔던 대표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난 금요일 날 빠르게 또 폭을 이어왔었죠.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지지권만 들어오게 되면 바로 반발, 또 반발, 이런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큰 변화 없게 되면 한번 또 레벨업 시도해서 적어도 한 24만 원대 정도까지는 또 시도가 들어오지 않나라는 쪽에서, 이쪽은 여전히 뭐 지금 시장의
좀 중심 섹터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또 인플레이션 관련된 수혜를 받았던 대표적인 섹터들, 종목들. 뭐 또 지난 유가도 또 다시 110달러대로 갔죠. 그럼 오늘 또 정유도 추가적으로 탄력 받을 거고요. 게다가 또 지금 또 밀 가격도 또 소맥 쪽도 급등했습니다. 그 또 천연가스도 유럽 쪽에서 급등했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 압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쪽에서 이를 수혜받는 또 대표적인 농업 관련된 쪽도 오늘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올 거고요. 근데 하나 대동은 실적을 생각보다 좀 별로 잘 못 발표했으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실적이. 그렇기 그러네. 때문에 예 아마 밑으로 밀리는데 밀렸다가 혹시나 그래도 여전히 농업 관련 데이터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낙폭을 좀 줄이겠죠. 그래서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 아침 시장가부터 던지지 마시고요. 혹시 폭이 좀 좁혀졌을 때 그때에 대한 대응들을 챙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실적은 조금 아마 그거 같습니다. 또 물류 비용들이 높아서 수출은 잘 되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적으로는 괜찮은데 영업이익이 그걸 못 따랐다라는 얘기는 또 수출 관련된 물류 비용들이 좀 늘었다. 또 북미 쪽에 어떤 라인들은 지금 상하이 SCFI 같은 경우는 좀 떨어져도 이쪽은 계속 오르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더 늘었을 것이다. 라는 거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기로 얘기하니까 남의 화학 얘기가 바로 올라오네. 네. 남의 화학은 뭐 지금 기점에서 남의 화학을 볼 때 올랐다가 지난주에 좀 윗꼬리가 좀 있지 않았나요? 네. 아, 그 목요일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계속 지금 추세 안쪽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네. 조정 잘 받은 패턴으로 보고 이제 반발 한번 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아마 1차로 저항이 14,500원 정도. 여기 지난번 또 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는 뭐 빠르게 움직이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서부터가 이제 관건이죠. 그래서 거기서 탄력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또 결정하는 자리로 보는데 지금 거래도 완전히 죽었고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 체크하시되 아마 내수 가격이 아니라 수출 가격이다. 그러니까 수출 쪽에서 얼만큼 선방을 해줬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쪽의 포인트가 남의 화학은 중요한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잘 참고하시고요. 애화목님이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에 대해서 네. 우리의 영원한 아이돌. 아이돌이라 하기에는 옆에 보니까 옆에 세치가 좀 있는데. 네. 늘돌이죠, 늘돌. 네. 네. 그러니까 일단 그게 그 얘기 아니고요. 아이 둘. 아니, 아이돌.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분을 좋게 해드리고 우리가 확 짜버려야지 또.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네. 한번 털어봐. 뭐 이런 내용이시죠. 예. 자, 털어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중국 관련된 지표들 한 11시 반, 뭐 10시 반 요쯤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좀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고정사장 투자 실업률 뭐 웬만한 중요한 지표 다 나오죠.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아마 기대감이 1도 없습니다. 지금요. 뭐 봉쇄했는데 거기다 무슨 지표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또 너무 안 좋으면 중국 정부가 자, 좀 올려. 쉐쉐. 왜 이러면서 좀 관리를 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지금 다 안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또 상하이는 부분 봉쇄 해제 쪽으로 나오고 한다고 하죠. 이제 중국발 호재가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아마 좀 이제 풀을 떼고요. 아무리 또 명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제 다 망가져 있는데 그러면 인민들의 반발이 심할 상황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풀어줄 때가 됐다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좀 부분식으로가 뭐 등교 해제해주고 뭐 가게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열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가장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제 경기부양책 관련된 얘기가 어떻게 나오느냐. 좀 위축됐으면 또 경기부양책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와 관련돼서 아마 금요일 날이 대출우대금리라고 하는 LPR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이런 상황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또 위안화는 약세 쪽으로 계속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컨트롤을 또 어떻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죠. 네, 지들이 만드는 코로나를 네, 이제 직접 대응하다 보니까 이제 막판까지 이제 대응하다 보니까 머리 빠지겠죠 지금요. 네, 아니 근데 네. 중국은 지금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네.
글쎄 모르겠어. 그때 중국 내부인들은 잘 모르겠는데 네. 외국에 있는 그 중국인들, 그러니까 중국 교포 네.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화교들 네. 이런 쪽에서는 루머가 막 도는 것 같아.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한 11시쯤 됐나? 네. 여기 요 다음 우리 KB증권 민재기 팀장. 네. 대표님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뭘 보내. 링크를 봤더니 예. 워싱턴 포스트에서 나온 그 루머 예. 시진핑이 추출됐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던 뉴스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예. 넘어갔네 나도. 별거 다 나오네요 이제는요. 네. 그러니까 막 루머가 막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 지금. 네, 그래도 그런 루머까지도 통제하던 중국 쪽에서 뭐 그냥 루머니까요. 네, 추출이 차라리 그냥 짜겠습니다. 추출은 걸 추출합니까?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변화와 함께 보면은 이번 주 중에 아마 중국은 경기부양책 관련된 쪽에 조금 얘기들이 얼만큼 나오느냐 이것도 하나 체크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17일 화요일 날은 또 미국 쪽에서 변화가 나오는데 요거는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생산 관련된 쪽, 중국 쪽, 또 미국 쪽. 이쪽은 아무래도 제조업 쪽과 함께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 기업들 심리와도 같이 또 다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안 좋겠지만 거기서 또 그래도 얼만큼 안 좋아지느냐라는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18일 날 수요일 날은 지금 중국 4월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되는데 또 주택과 관련된 쪽의 지표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반등을 하는 기조를 확인이 되면 그러니까 중국이 미세하게라도 이제 경기 부양이 주택 쪽이나 뭐 토목 건설 쪽으로는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또 체크를 하시되 근데 그러면 중국 건설 부양 건설이나 이런 또 막상 삽을 드는 이런 경기 부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는 건설기계죠. 근데 지금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것은 미국 쪽만 일단 거의 바라보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렇죠. 미국의 인프라 사업.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가시화되면서 나오는 부분들인데, 중국까지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날개를 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중국의 경기 부양책과 또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다. 라는 것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로존의 4월 CPI 유로존마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물가 안 오르던 일본이나 유로존마저도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발표하고 또 목요일인가 여기 빠졌는데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죠. 네. 22도 금리 올릴 걸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로 22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지금 이제 달러 강세, 네. 요게 조금 그러니까 유로 강세가 조금 되면은 좀 네. 환율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게 반짝일 수가 그렇죠.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유로 강세가 대표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전쟁이 어느 정도 해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강세가 간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는 아닐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나 한국의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이거는 뭐 관련된 가계 뭐 소비나 뭐 여러 가지 뭐 어떤 소득 뭐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당장의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동향들이 이렇구나. 나보다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구나. 뭐 이런 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4월 경기선행지수인데 이거를 다음 그림과 함께 보게 되면 이런 거 하니까 좀 멋있죠. 있어 보이죠. 뭔가 기대를 가져도 되는 지표인가요?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중요하죠. 내용이. 네. 일단 경기선행지수 미국의 추이를 보게 되면 한 꾸준히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부터 한 여름 때부터 그 부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관찰하다가 좀 빠르게 밀렸다가 이제는 회복으로 좀 들어가지 않나라는 쪽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 수치와 함께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이 연결시켜 보게 되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경기 리세션 얘기. 그러니까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흐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OECD 경기선행지수와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일단 작년 여름 때 이후로 다 꺾였습니다. 네, 그만큼 코로나19 때 나왔던 강력했던 부양책들이 거의 다 이제 반영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좀 정체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미세하게 보게 되면 약간 OECD 전체와 미국이 고점에서 하락하는 폭이 좀 완만하고요. 지금 중국하고 한국이 좀 가파르게 좀 밀렸었는데 아마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중국은 좀 더 영향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한국 쪽이 조금 약간 밋밋하게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OECD 경기선행지수 같은 경우는 한번 꺾이게 되면 최소한 6개월은 걸려서 턴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한 5, 6월 정도쯤 되게 되면 거의 이제 약간 턴할 수 있겠느냐, 하반기에 턴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신호들이 보여질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매달 한 번쯤 경기 관련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첫 번째 흐름인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한번 시도했다가 다시 약간 뭐 기준선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확인되게 되면 조금 경기에 대한 얘기는 약간 좀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체크해 보자라고 일단 보는 쪽으로 뭔가 복잡하긴 하네요. 네, 네.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계속해야죠. 예. 네. 일단 네, 다 하시고 나서 네, 제가 예.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또 20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또 4월 달에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거고요. 한국도 고점에서 좀 꺾이느냐 체크해야 될 것 같고, 또 이날 바이든 대통령 방한하면서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또 여러 가지 이슈 많이 나오겠죠. 기업 얘기, 외교 관련된 얘기 뭐 여러 가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계속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우대금리 얘기는 드렸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또 있다 보니까 변동폭이 좀 크지 않을까 싶은데, 워낙 하락의 하방으로 갔던 포지션들이 오히려 이때 좀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좀 탄력들을 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가온칩스라는 회사가 이날 IPO가 되면서 진짜 요즘에 IPO 되는 종목 거의 없죠. 이렇게 시장 분위기 좀 위축돼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그 솔루션, 그러니까 팹리스 쪽인 것 같은데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 가온칩스. 네, 이 회사가 가온미디어 자회사입니다. 네. 그러면 혹시나 연결돼서 뭐 주가도 같이, 근데 상장되게 되면 가온미디어가 혹시나 그를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도 상장되는 날은 바로 밀립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체크를 하시되 오랜만에 된 신규 상장 종목의 변화 한번 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실적 발표는 미국 쪽에서 아마 유통주 쪽 실적 발표 확인되고 생각보다 그래도 가격 전가는 당연히 뭐 잘했겠죠. 근데 그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 확인하시고, 근데 물류 비용들이 좀 늘었을 거니까 그렇죠. 이거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요거는 아마 또 반도체 쪽에서 지금 반도체 장비도 반도체가 없어서 공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 역순이죠. 지금 반도체가 계속 쇼티지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장비까지도 못 만드는 반도체 쇼티지가 나온다. 이런 쪽을 지금 지난번에 ASML도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또 어떻게 얘기하나 한 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요 주요한 지금 일정 요것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위로든 아래든 네. 예, 요 일정과 맞춰서 관련주들 한번 추이를 우리 방송 보시는 가족분들 네. 잘 지켜보시고요. 네. 자, 그래서 네. 오늘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망해야 됩니까? 주식을 좀 비중을 늘려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까? 오늘 같은 날은 그러니까 또 반등의 연속성을 같이 보일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적어도 줄이는 날은 아닙니다. 아, 줄이는 네. 날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시장을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는 빠져 어떻게 이렇게 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이제 그래 얼마큼 올라오나 보자라고 약간 보시면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아마 이제 반등폭이 컸다가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약간 주도주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 항상 충격받고 돌아올 때는 주도주가 좀 바뀌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는 어떤 변화가 나온지, 어떤 주도주가 움직이면서 시장을 끄는지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섹터나 종목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형주 단에서 어떤 쪽의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느냐라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도체, 네, 반도체 자동차 쪽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반도체는 빼시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반도체도 그러니까 대형주 중심, 그러니까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DB 하이텍 정도가 이렇게 있고요. 네네. 소부장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보자는 얘기예요? 일단은 DB 하이텍 실적 잘 나왔습니다. 네, 뭐 영업이익 1,800억 나올 정도면 이 회사는 참 알게 모르게 뭐 무슨 뭐 공매도 때문에 고통도 받고 여러 가지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정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사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다 보니까 지금 분기별로 지금 현재 1,500억 예상을 했는데
1,800억이 넘었거든요. 네. 그러면 상당히 잘 나왔던 거고 그만큼 아마 매출은 그래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데 영업이익이 이만큼 올랐다는 얘기는 가격을 계속 올렸다는 얘기겠죠. 거기서 지금 나오는 변화가 충분히 영향을 받으면서 수익성을 더 레버리지 효과를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지금 한 7만 3천 원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화는 또 체크를 해야겠죠. 시장 흐름을 보고. 근데 아마 적어도 7만 원대 후반대, 8만 원대 근처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반도체 관련된 그래도 우리나라의 뭐 유의미한 파운드리 쪽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반도체 쪽에서 또 하나 놓치시면 안 되는 게 DDR5입니다. DDR5. 네, 이쪽은 드디어 지난주에도 조금 반도체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인텔의 서버용 CPU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서버 쪽으로 DDR5가 맞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은 약간 먼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 뭐 생산 라인이 덜 갖춰졌네 아니면 이제 출하량이 이제 나오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일단 DDR5가 DDR4에 비해서 적어도 한 뭐 30~40%는 다 가격들이 높을 거고요. 네. 그러다 이제 초기에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커브가 그렇다고 뭐 당장 늘어난 건 아닌데 DDR5가 줄고 DDR4가 줄고 DDR5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점진적으로 한 2~3년 쪽에 바뀐다고 하더라도 초기에 가격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하는 종목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 저희 레알톡 네, 토요일 날 레알톡에서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일단 관심 있는 게 첫 번째가 ISC. 이런 종목들도 소켓 관련된 쪽에서 변화 계속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 한양 디지텍. 이쪽은 서버용 모듈 관련된 회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막 고개를 들기 시작하고 게다가 또 나로 항법 장치 관련된 우주항공 모멘텀 관련된 자회사도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 컨덱설. 이쪽도 아마 뒤늦게 움직이지만 이쪽도 DDR5에 따라서 상당히 큰 변화가 나올 것 같고요. TLB는 지금 주가가 좀 실적 발표와 함께 쫙쫙 올라가요. 쫙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약간 비중도 좀 관리하셔야 될 게 강하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살짝 줄였다가 다시 눌림목대에 살 준비도 그러니까 단기 기억이 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종목은 아비코전자죠. 아비코. 네, 이쪽은 또 꾸준히 많이 올랐네요. 지난주 금요일 날. 네, 외국인들이 이렇게 샀습니다. 네, 뭘 보고 있을까요? 터지고. 네, 외국인들의 매수는 일단 이거 과거에 없던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력관리 모듈이라고 하는 수동 인덕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부분들이 발현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잘 보시게 되면은 아마 좀 저항권도 만만치 않은 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죠. 그래서 무조건 추격 매수가 아니라 눌릴 때와 흐름들을 좀 잘 비교해 보시면서 대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기판 쪽에는 심텍이죠. 네, 그리고 이쪽도 이제 막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진짜 마지막으로 예, 해성 DS까지 네, 이쪽도 같은 기판 쪽에서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추가적으로 DDR5와 여러 가지 연결될 부분들 많다 이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 알겠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